이번 주말에 파티가 있다는 말을 듣고 즉시 변명거리를 계획하기 시작하는 유형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울해서도 아니고 사회 불안증이 있어서도 아니라 그저 진심으로 혼자 있는 것을 더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심리학자들은 마침내 우리 사회가 왜 그들에 대해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는지 알아냈습니다. 외로운 것과 혼자 있는 것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전자가 마음의 상처라면 후자는 어쩌면 특별한 능력일지도 모릅니다. 수십 년 동안 심리학자들은 고독을 즐기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의 커다란 문제적 범주로 묶어버렸습니다. 내향적인 사람이나 외톨이 혹은 반사회적인 사람 등으로 말입니다. 특히 반사회적이라는 마지막 꼬리표가 가장 심했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즐긴다는 것이 마치 운수 나쁜 하루만 겪으면 곧바로 끔찍한 악당으로 돌변할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여겨졌으니까요. 하지만 연구 과정에서 아주 흥미로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2016년 버펄로 대학교의 심리학자 팀은 그 누구도 제대로 시도하지 않았던 일을 해냈습니다. 그들은 아주 단순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들은 그저 혼자 있는 것을 더 선호하는 것이라면 어떨까 하고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서도 아니고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도 아니라 고독이 실제로 그들의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기 때문이라면 말입니다. 그들은 이것을 비사교성이라고 불렀습니다. 반사회성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반사회성은 사람들을 향한 적극적인 적대감을 뜻하니까요. 사람을 피하는 회피성도 아닙니다. 회피성이 두려움에 기반한 것이라면 비사교성은 혼자 있는 시간을 차분하고 당당하게 선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연구했을 때 놀랍게도 그들은 아주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냥 잘 지내는 것을 넘어 아주 훌륭하게 말입니다. 진심으로 혼자 있는 것을 즐기는 사람의 뇌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째, 그들의 도파민 체계는 조금 다르게 작동합니다. 외향적인 사람들이 사회적 상호작용이나 웃음이나 에너지 교환이나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 왁자지껄함 속에서 어떻게 엄청난 양의 도파민을 얻는지 아실 겁니다. 혼자 있는 것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훨씬 더 민감한 도파민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최적의 자극 수준에 훨씬 더 빨리 도달합니다. 매운 음식을 잘 먹는 정도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외향적인 사람은 매운 할라피뇨 한 개를 통째로 먹어야 자극을 느낍니다. 반면 고독을 사랑하는 사람은 고춧가루 아주 작은 한 조각만으로도 하루 종일 충분한 자극을 받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훨씬 더 흥미로워집니다. 깊은 사고와 자기 성찰, 그리고 복잡한 문제 해결을 담당하는 뇌의 영역인 전두엽 피질이 혼자 있는 시간 동안 더 높은 활성도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저 가만히 앉아 벽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뇌에서는 자기 성찰과 창의성, 그리고 정신적 정보 처리라는 아주 성대한 파티가 열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창의성에 대한 연구들은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브레인스토밍 회의나 사람들로 붐비는 커피숍에서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것을 일관되게 보여줍니다. 그런 아이디어는 샤워를 할 때나 홀로 산책을 할 때 혹은 모두가 잠든 새벽 2시에 깨어 있을 때 떠오릅니다. 아인슈타인도 혼자일 때 최고의 업적을 남겼고 뉴턴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버지니아 울프는 바로 이러한 필요성에 대해 자기만의 방이라는 수필을 쓰기도 했습니다. 마야 안젤루는 멀쩡하고 좋은 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고독 속에서 글을 쓰기 위해 혼자 머물 호텔방을 빌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저 우연의 일치일 리는 없습니다. 자, 스스로를 진단하기 전에 아마 여러분 중 절반은 이미 이거 완전 내 이야기잖아 하고 계실 텐데요. 잠시만 마음의 속도를 줄여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당신은 고독을 선택한 것인지 아니면 고독 속으로 숨어든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소 불편한 진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독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고독을 단단한 갑옷처럼 사용합니다. 거절당하거나 평가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 혹은 타인과 연결될 때 동반되는 취약함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는 방패로 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솔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심리학자 에이브러햄 매슬로는 이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건강한 고독은 결핍이 아니라 풍요로움에서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혼자 있는 것을 즐길 수 있는 이유는 이미 의미 있는 관계들을 맺어보았고
언제든 다시 그런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사람들을 피해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느냐가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왜 당신이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느냐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의 대답에 재충전, 창조 생각 정리 같은 긍정적인 단어들이 포함되어 있다면 당신은 아마도 건강한 비사교성의 영역에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의 대답에 더 안전하다, 더 편하다, 상처를 덜 받는다 같은 방어적인 단어들이 섞여 있다면 그것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아야 할 다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틀렸거나 고장난 것은 아니며 그저 다를 뿐이고 어쩌면 신뢰할 수 있는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어 볼 가치가 있는 부분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다시 고독 속에서 진정으로 만개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그들은 우리 대부분이 여전히 배우고 있는 무언가를 이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혼자라는 것이 불완전하다는 것과 같은 의미가 아님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연인이나 인간관계에 대해 어떻게 말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반쪽이나 나의 더 나은 반쪽, 혹은 네가 나를 완성시켜줘. 같은 표현들 말입니다. 우리는 인간이 마치 부서진 레고 조각처럼 나와 딱 맞는 짝을 필사적으로 찾아 헤매는 존재라는 거대한 환상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고독을 즐기는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보고 사실 나는 이미 그 자체로 완성된 하나의 세트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이것이 결코 오만함이 아니라 깊은 자기인식이라는 사실입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벨라 디파올로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고독을 포용하는 싱글들은 종종 연인이 있는 사람들보다 친구나 가족, 그리고 지역 사회와 더 끈끈한 유대감을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단 한 사람을 통해 자신의 모든 벅찬 욕구를 충족시키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타인에게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주체적으로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삶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혼자 보내는 시간의 질이 사람들과 함께 보내는 사회적 시간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말입니다. 고독을 통해 재충전하고 마음의 중심을 잡고 머리를 맑게 비웠을 때 당신은 인간관계에서도 훨씬 더 성숙하고 나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사람들에게 지쳐있지 않고 상대를 원망하지 않으며 내면의 텅 빈 공허함을 채워줄 누군가를 찾아 헤매지도 않습니다. 당신은 이미 온전한 자기 자신으로서 관계의 테이블에 마주 앉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자기 자신만의 테이블에서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고독 안에 단단한 힘이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을 깜짝 놀라게 할 사실이 또 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에는 이를 일컫는 히토리, 즉 혼자만의 시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회적으로 단순히 받아들여지는 것을 넘어 하나의 문화로 온전히 존중받습니다. 오직 한 사람만을 위해 세심하게 설계된 1인용 좌석 부스가 있는 식당들이 있습니다.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거나 소외감을 느끼지 않게 해주는 1인용 좌석이 있는 영화관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저 자기 자신과 온전히 존재하는 고요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 아래 전체적인 문화적 관습이 형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1인용 노래방 부스까지 있습니다. 방음 상자 안에서 혼자 마음껏 노래를 부르는 것을 당당하고 정상적인 여가 활동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반면 우리 사회에서는 여전히 사람들에게 왜 혼자 밥을 먹어 하고 묻곤 합니다. 마치 심리치료 모임에서 무언가 잘못을 저지른 사람처럼 고해성사라도 해야 하는 분위기 말입니다. 정말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여러분에게 의미하는 바는 과연 무엇일까요? 만약 당신이 진심으로 혼자 있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여기 당신을 위한 당당한 허가증이 있습니다. 당신은 이상한 사람이 아닙니다. 어딘가 망가진 사람도 결코 아닙니다. 당신의 뇌는 말 그대로 고독 속에서 편안한 회복을 찾도록 유별나게 설계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더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아주 가치 있고 귀한 일입니다. 세상에는 스스로와 평온하게 마주 앉을 수 있는 사람과 끊임없는 외부의 자극 없이도 깊이 사고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진정한 유대감과 병적인 상호 의존증의 차이를 명확히 아는 사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모두가 즉각적으로 카톡에 응답해야 하고 항상 연락이 닿아야만 하는 이 피곤하고 끊임없는 연결의 시대에 자기 자신과 보내는 시간을
진심으로 즐길 수 있는 능력은 어쩌면 당신이 할 수 있는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는 가장 멋지고 주체적인 행동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저 혼자 있기를 선호하는 것과 상처받기 싫어 스스로를 방어하는 것을 혼동하지는 마십시오. 스스로의 마음에 솔직하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원할 때 언제든 다른 사람들과 편안하게 연결될 수 있는지, 내가 진심으로 신뢰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지, 스스로 고독을 향해 기쁘게 달려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저 사람들과의 관계로부터 도망치고 있는지 말입니다. 왜냐하면 혼자 있는 것과 맺는 가장 건강하고 아름다운 관계는 그것이 두려움에 의한 방어 기제가 아니라 순수한 나의 선택일 때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다음번에 누군가 당신에게 왜 항상 혼자 있는지, 왜 밖에서 만나자는 약속을 취소했는지, 혹은 왜 화려한 파티에 가는 대신 집에서 조용히 책을 읽고 싶어 하는지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해 보세요. 나의 도파민 민감성이나 전두엽 피질의 활성화에 대해, 일본의 히토리 문화와 아인슈타인에 대해, 그리고 고독이 사회적 실패가 아님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방대한 연구 결과들에 대해서 말입니다. 건강한 고독은 종종 아주 뛰어나고 깊은 사회적 지능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아니면 그냥 가볍게 미소를 지으며 나는 내 자신과 함께 있는 게 참 좋거든 하고 대답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과의 불필요한 대화는 꽤 빨리 끝이 납니다. 그리고 솔직히 그것이 바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만약 이 영상이 평소에 당신조차 남들에게 제대로 설명할 수 없었던 당신의 고유한 습관들을 명쾌하게 설명해 주었다면 화면을 넘기지 마세요. 화면에 보이는 영상들은 당신이 왜 그런 방식으로 에너지를 재충전하는지, 그리고 왜 일상의 특정한 루틴들이 당신에게 그토록 필수적으로 느껴지는지를 심도 있게 분석해주는 훌륭한 후속편입니다. 또 다른 영상은 당신의 뇌가 외부의 자극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당신의 일상적인 행동과 성향을 어떻게 형성하는지를 친절하게 설명해 줍니다. 이 영상들은 그저 무작위로 화면에 뜨는 것이 아닙니다. 방금 이 영상을 보며 여러분의 머릿속에 끊임없이 떠올랐을 질문들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담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반갑게 뵙겠습니다.